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내일이면 학생들은 각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평가원 사이트 가서 출력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먼저 평가원에서 보도 자료를 제시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능 성적에 대한 실채점 결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응시자 현황을 볼 텐데, 자, 아래 있는 게 전년도 작년 거고요. 위에 있는 게 올해 건데, 전년도에 44만 8,138명이 한국사를 응시했는데 올해는 43만 7,669명이 응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보다 조금 줄었죠. 자, 그리고 국어 수학에 대한 응시자를 좀 놓고 보면, 자, 위에 게 올해 거, 아래 게 전년도 건데, 자, 국어는 화작과 엄매를 비교해 봤을 때인데 화작이 전년보다는 응시하는 비율이 좀 줄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과 미적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보통 미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학생들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확통은 문과 학생들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워낙 이 구조상 미적 기화를 보는 이 학생들에 대한 점수가 확률과 통계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런 영향 때문에 올해는 확통이 좀 줄고 미적이 좀 늘었다, 미적 기회가 늘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과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미적 기회를 선택해서 좀 더 넘어가지 않았을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올해 거, 오른쪽이 전년도 건데 사탐, 과탐의 응시자 현황 보는데 몇 년 동안 자, 사탐은 생활과 윤리가 1등, 그리고 과탐은 지구과학이 가장 많은 응시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응시자의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인데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어에서는 사탐 우리가 문과 쪽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화작을 그래도 많이 보고 이과 쪽은 엄밀히 더 많이 보더라. 수학은 사탐 영역으로 본다는 얘기는 문과 개념이니까 확통을 더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미적과 기하를 본 학생들은 과탐을 더 많이 보더라. 전년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커다란 흐름 내에서는 요 흐름을 가져가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건 이제 각 영역별 그 등급 구분 표점 어떤 이론 이게 제일 궁금하죠.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1등급, 2등급, 3등급 경계 점수가 자, 이게 왼쪽이 실제점이고 이제 오른쪽은 지난번에 우리가 수능 끝나고 나서 각 입시 기관에서 했던 가채점 점수들인데 왼쪽이 요번에 평가원에 제시했던 점수고 오른쪽이 가채점한 결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틀렸습니다. 물론 이거 맞추기 쉽지 않죠. 원점수 대비해서 표점과 벽분위를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시 기관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했겠지만 결과는 거의 다 틀렸다. 뭐 이게 비슷하다고 말하면 뭐 할 말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가채점 이후에 나온 배치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대학의 서열이나 어떤 요즘에 어떤 인기 있는 그런 과들을 알아보는 수단으로서 접근하는 게 낫지 그 자체가 배치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자, 아무튼 1등급은 126, 2등급은 122, 3등급 117인데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1등급 컷은 13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어의 만점자는 134입니다. 표점 134인데 올해는 올해 만점 134고 전년도의 만점은 147이었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국어가 쉬웠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바로 옆에 나와 있는 202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점수가 다 1, 2등급은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국어에 대한 변별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반면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등급 컷이 137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만점자 작년도 표점은 145였습니다. 국어는 149, 그다음에 수학은 147이었죠. 149, 137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2점인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우리 1등급 구분 점수는 137, 131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수학에 대한 차이가 1등은 133이고 2등 여기 국어는 126입니다. 벌써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수학자라면 국어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수학 잘 본 친구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문과 침공, 교체 지원의 사례가 상당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국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위 4%에 해당하는 96%의 표점이 126점이 이게 등급 컷이었습니다. 누적 인원이 19,858명, 그리고 2등급에 해당하는 122점 표점이 5만 1천여 명 이렇게 되고요. 3등급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만점이 무려 145점입니다. 수학 만점 145점이고, 그 다음에 1등급 컷인 133점에 해당하는 인원이 22,571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국어 만점이 134점인데 그 만점의 숫자가 371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이 표점 134점에 해당하는 학생 점수를 봤더니 15,005명입니다. 371명과 15,000명. 자,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이 기관에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유리함이 여기서 바로 보이고요. 2등급 컷인 표점 126점에 해당하는 누적 숫자가 5만여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1등급 해당하는 숫자는 여기는 인원수보다는 요 비율을 좀 놓고 보면 전년도에 1등급 비율은 6.25%였는데 올해는 7.83으로 우리 1등급의 비율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되게 어려웠다고 했지만 실은 1등급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쉽게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 2, 3등급에 해당하는 숫자를 놓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죠?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누적을 봤더니 전년도 1, 2, 3등급에 해당하는 누적이 무려 53%였는데 올해는 48.25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5%라는 얘기는 아까 한 5만 명 정도 응시자의 5%면 한 2만 명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요 2, 3등급에 해당하는 그 이탈자들, 이 학생들이 특히 영어로 최저를 맞추고자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저를 못 맞췄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이 1등급은 뭐 정시에서 영어의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가 서울권의 중하위 대학이나 또 여대나 아니면 수도권의 대학들, 그다음에 지방의 대학들은 영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또 그다음에 100분위로 이렇게 환산해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영어 2, 3등급을 유지한 친구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수시 최저로서의 적용할 때 영어 때문에 좀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역대 순환과 좀 비교해 보면, 자, 우리 1, 2, 3등급의 그 비율 놓고 보면 전년도보다 1등급 숫자는 좀 는 건 맞지만 2, 3등급부터는 다 얘는 줄었다. 그래서 우리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영어가 좀 어려운 시험이었지 않았을까. 특히 듣기가 평소보다 좀 빠르게 듣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중위권 학생들한테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년도에 이 만점을 맞아야지 1등급 됐던 과목들이 여기 한지, 동아시아사, 그리고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만점 맞아야지 1등급 되는 과목들은 이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생윤에 대한 과목에 대한 이 변별력이 꽤 생겼죠. 표점 최고점도 72점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가치점 벽에서 나왔지만 정치화법과 사회문화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1등급 원점수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등급 컷과 최고 표점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보면 상당히 어려웠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탐에 대한 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과탐 대비해서 사탐이 참 많이 불리했죠. 표점에서 아무리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과탐 대비해서 사탐이 참 불리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이 교차 지원에 또 불을 좀 붙이는 경우가 됐죠. 수학 때문에도 손해보는데 사탐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건 전년도에 쉽게 여겨졌던 생윤이 어려웠고 전년도에 쉬웠던 정치화법 사회문화가 꽤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표점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 나름대로 변별이 좀 많이 됐다. 그래서 과탐과의 어떤 괴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탐을 잘 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과 학생들이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과탐을 좀 살펴보면, 자,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요 위에 있는 최고점의 표점이 우리 사탐과 비교해 봤을 때 과탐이 더 높았죠. 아까는 70점대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물리학 정도만 빼고는 이 1등급 컷과 이 최고점 점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물리학 1 정도만 빼고는 대부분의 과목들, 특히 지학 2, 지구학 2 정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구학 2도 1등급 컷과 최고점이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과목 정도만 과탐해서 그렇게 변별이 심하지 않고, 즉 쉬웠다는 얘기고, 나머지 과목들은 생명과학 1이나 그다음에 여러 과목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1등급 등급 컷과 이 최고점의 표점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별이 잘 됐고 그만큼 문제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상당히 그 유리한 위치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그 쉽게 여겨졌던 화학 1 같은 과목이 되게 어렵게 여겨졌고, 물리 2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는 점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커다란 그 변화 속에서는 여전히 과탐에 대한 유리함은 있었는데, 전년도에 사탐과 과탐이 워낙 괴리가 심했는데 올해는 사탐이 그래도 좀 변별이 심하게 되면서 사탐과 과탐 사이에 이 표준 점수에 대한 이 변별력, 특히 서울대와 홍익대 같은 이런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은 이 표점의 과목 선택에 따라서 표점이 달리 적용되는데, 사탐에서 전년도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면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수능에 대한 이 전반적인 분석이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점수잖아요. 내 점수. 내가 생각했던 그 점수와 그다음에 입시 기간을 통해서 대충 살펴봤던 그 가채점의 그 점수를 토대로 했던 그 점수가 과연 일치하는지를 내일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이 다음에 펼쳐질 각 입시 기관과 또 공교육 내에서의 이런 그 배치 점수들 잘 참고하셔서 정시 지원할 때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고 잘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각 대학들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